네, 논란이 됐던 2025년 34회 제2문 시그널링 혹은 신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2문으로 출제가 됐고, 2문은 보통 이제 25점 배점으로 나오죠. 25점으로 나오는데, 지문이 일단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일단 대단원은 인적 자본 이론으로 이제 저는 분류를 하고, 그 비판적 견해로서 대표적인 모형인 신호 모형으로 출제가 지금 됐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2003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자, 이때는 제가 벌써 이제 23년 전인데 제가 수험생으로서 이제 두 번째로 유예생으로 응시를 했던 해고, 합격했던 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당시에 독학을 할 때 이 배무기 교수님 책하고 조호영 교수님 책을 통해서 신호 모형을 이제 학습을 한 바가 있고, 물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노동경제학 그 수강을 했는데 그때는 에렌버그 책으로 배웠는데요. 그때는 좀 얕게 배웠습니다. 자, 그걸 수험 강사하면서 이제 보리아스 책까지 쭉 보고 그 이외에도 뭐 맥코넬이라던가 뭐 퍼스널 이코노믹스나 여러 가지 책에서 이 모형을 본 바가 있는데, 일단은 2003년 문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순수 신호라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 요것만 이제 간단하게 써주는 문제였고요. 2004년 문제는 교육 투자 수익률이라는 제시어를 주면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분리균형을 처음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계속해서 거의 19년 동안 묵혀 있다가요, 이 지금 2004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3년이면 대학생이 되던 해예요. 그 굉장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 번째 출제를 드디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습으로 2년 후에 다시 출제를 했는데, 이 분리균형이 아니라 통합균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렇고요. 자, 이제 문제가 지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쪼개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한 노동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는 두 유형, 하이와 로우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하이의 집단의 생산성과 로우 집단의 생산성이 지금 표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생산성인자는 원래 타고난 생산성이 40이고, 저생산성 같은 경우는 타고난 생산성이 25입니다. 자, 이건 타고난 생산성으로서 기업은 지금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아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 그 본래 타고난 생산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시그널링 모형을 통해서 분리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도권이 기업한테 있는 거고, 기업이 소위 얘기해서 왁구를 잡아가지고 이 지금 판 안에 두 집단이 들어왔을 때 대학 교육의 그 비용이 의미 있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알아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찢어진다. 이게 분리균형으로서 꼭 그 유념하실 거는, 이거는 어떤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경제학의 정통 이론이 아니고요, 기업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안을 했을 때 다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성공하는 게 보통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패하는 사례로 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특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특히 이문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학으로 가냐 비대학으로 가냐 이거 가지고도 좀 숫자만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도 뒷면에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럼 계속 읽어보면요. 자, 생산성과 교육비용 임금은 생애 흐름의 현재 가치다 해서 PV해서 프레젠트 밸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값이 그냥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졸, 비대졸에 대한 임금은 그 집단의 생산성과 같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리셨을 텐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묵시적으로 그 고생산성은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졸로 갈 것이고, 그 저생산성은 고졸로 갈 것이다를 사실 의도하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졸은 고생산성이라는 묵시적 가정이 있고, 그 집단의 생산성과 같으니까 이 지금 40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졸자가 받을 것이고, 그 고졸은 비대졸은 그 저생산성으로 인식이 되니까 25라는 임금을 시장에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판에 대해서 대학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순수한 신호라는 전제하에 인적 자본이론 비판하고,
분리균형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제약 조건이 필요한지. 자, 요거는 그 제약 조건은 부등호로 갑니다. 그 이익이 되는 방향, 안 되는 방향 이렇게 돼서 비율로 책정하면 2004년의 교육투자 수익률로,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체크할 때 세로 축에 있는 소득 수준의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물은 게 이것도 나름 응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2003년도 방식이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와 무관하게 아직 출제되지 않은 방식이 가로축에 있는 적정 교육연수의 범위를 묻는 방식, 그러니까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에 어떤 범위를 묻는, 레인지를 묻는 거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리균형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하니까 한다 안 한다를 명확하게 대목차에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 성립한다면 각자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통합균형 전략으로 이제 기술하시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 연쇄적인 문제죠. 결과에 따라서 교육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사회적 후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요, 뭔가 이제 지나가 보면 보이시겠지만 냄새가 후생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후생 손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좀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문제를 볼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전반적인 이렇게 숫자형으로 딱 사례형으로 줬고 연쇄적인 문제로 일단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